저는 넥스트 챌린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주영범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KT에 25년간 근무하고 제가 KT 위즈 야구단을 창단한 이후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3년 연임했고 그 이전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년 반 정도 센터를 빌드업하는 일을 했습니다. 19년 12월 1일자로 넥스트 챌린지에 합류하게 되어서 현재 이곳 스타트업배에서 1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우수한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투자하고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 엑셀러레이터로서 서귀포 이 스타트업 베이는 서귀포시에서 이 공간을 짓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3년 단위의 운영사를 모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넥스트 챌린지가 이 스타트업 베이의 운영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와 대한민국 발전에 따라서 이 농사와 어업만으로는 이 도시가 지속될 수가 없고 서귀포의 젊은이들이 다들 떠나가지고 서귀포는 나중에는 쇠퇴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 서귀포시와 정부 당국 그리고 깨이신 분들이 이 서귀포의 농업업 외에 새로운 산업을 정착시켜야지 이 도시가 발전하고 지속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새로운 산업을 일구기 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하에 스타트업 베이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사업 계획서를 완성도 높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IR 피칭 덱을 만드는 교육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법인 형태에 필요한 특허나 노사, 인사, 법률, 회계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항상 교육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 이런 미드업도 많이 해드리고 1대1로 멘토링을 해서 그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하는 이런 멘토링 형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2주살이 1년에 4번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 올해도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번 올해도 벌써 1번 했는데요. 제주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뭔가 리모트로 워크를 자기 일을 수행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여기서 같이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충전시켜 드리는 거는 스타트업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창업가 정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투자 관련된 스킬 및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의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 6주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법인으로까지 설립시켜가는 창업 실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급감하는 우리 올레 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자들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 비즈니스와 아이템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온라인이나 SNS 이 공간에서 저희가 홍보를 지원해드리는 이런 역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자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창업 관련된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발견하고 같이 협업하는 기관은 더 큰 네일센터입니다.
저희 넥스트 챌린지에 필요한 인력도 거기를 통해서 소싱해서 쓰고 있고, 우리 보육기업들에게도 참여를 해서 엄청난 그 경쟁률로 그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이렇게 더큰데일센터는 제가 제주도의 가장 핵심 그 기관이라고 보고요.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일찍이 그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때 파트너로서 같이 협업할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시로 저희의 그 업무를 도움도 받고 그쪽 산학융합원도 도움을 주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테크노파크, 청년창업사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익히 같이 일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IR을 같이 한다든지 서로 심사를 해서 엑셀러레이팅 한다든지 기업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형제들 간에 조카들을 같이 키워준다는 개념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차에 하니까 100개 기업 이상들이 저희가 현재 육성하고 선정해서 지원해 갑니다. 상당히 다 인상적인 분들이 많이 있죠. 현재 그 아마존고와 협업을 할 정도의 성장을 이뤄낸 아이스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자판기 형식입니다. 거기서 규제 프리까지 그 샌드박스 시범 기업이 되어서 술까지 자판기로 팔 수 있는 건데 얼굴 인식을 통해서 성인 인증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에 순식간에 다 퍼질 수 있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의 대박 상품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육성했고, 그리고 특히 인상적인 그 기업은 비건 식품으로서 콩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이템으로서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주 창조경제혁센터의 예비 창업 패키지도 수행을 했고 어디든지 도전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엘리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멘토링 해준 거는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꼭 성공해서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달라, 이렇게 최근에 멘토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 친구입니다.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이 아이템,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매출 발생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채용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국가 그 R&D 과제 같은 걸 따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어떤 창업 지원 기관에서도 이 네 가지는 키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이템 자체가 그게 눈에 확 보일 수도 있고, 이 대표자가 얼마만큼 그런 걸 이끌어갈 수 있는 열정이 있고 또 그 갖고 있는 기술이 이런 걸 구현해낼 수 있을 만큼 창의적이고 그 시장이 있는 기술이냐, 이런 것들 보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걸 원하느냐, 창업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보고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기업과 한번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표님에게 지분을 원하세요. 저도 이 회사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그 주인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열정이 생기고 열정페이 필요 없이 본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실 거고 그 밑에서 직원으로서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이 갖춰야 될 거는 본이건 타이건 스스로 대표가 열정을 원하면 열정 있는 직원이 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물론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문가를 항상 원하죠.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코딩을 잘하든지 블록체인을 잘하든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회계처리나 일본 제너럴한 일을 할 때는 또 깔끔하고 완벽하게 누군가 다시 손을 봐서 누군가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완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함과 깔끔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스타트업 직원의 자세로서는요. 전 세계 창업 생태계 우리 영웅들은 그 분야의 1%의 인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 정도의 수준의 1% 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는 하고 싶은 분야, 이 분야에 상위 25% 안에 드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로 했을 때는 25% 끝입니다. 근데 그런 분야를 한 3개만 자기가 25%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1%에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상위 1%의 자기 영역이 생깁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거의 미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창업 전에는 이제 어디선가 어떤 일에든지 미쳐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십시오. 그러면서 창업한 사람들 주위에 많이 사귀고 대화하고 이런 기회들에 대해서 자꾸 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의 전문성이 비즈니스 모델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창업 생태계고 특히 이런 공간을 통해서 창업가들을 엑셀레이팅하는 저희 기관입니다. 새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선발을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모여서 스킨십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갈등까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는 기회라고 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제주도만을 시장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지역적인 거리의 갭을 다 넘나드는 글로벌까지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는 이런 온라인 기반 시장을 지역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국 언택 시대의 비즈니스로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2024년 정도는 서귀포 신시가지 쪽에 새로운 전용 건물, 창업 타운이 되겠죠. 그걸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공간은 이제 행복주택도 함께 있어서 정주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빙 이런 공간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한두 직원 빼고는 다 서울에서 주 단위, 월 단위로 이렇게 와서 저희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제주대 출신들이 아마 스타트업의 운영 인력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제주대 출신들이 저희의 핵심 스타트업의 매니저들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전문 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채용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그 시점 정도 되면은 판교나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제주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직원으로 채용해서 리모트 워크를 통해서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지역적인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고용 형태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 특화된 그린 에너지 기업의 이 유니콘이 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저희 스타트업 베이로 몰려들 것이고요. 저희 스타트업 베이를 통해서 아마 유니콘 기업이 한두 개 정도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향후에는 보여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삶이 길어지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장이라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아마 제 때는 60이면은 은퇴한 다음에 이제 1, 2년 살고 또 10년 정도 살면 더 이상 세상 볼일 있겠냐 했는데 벌써 저도 100살 시대라서 앞으로 40살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창업만이 살 길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없고 뭔가를 창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꼭 창업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창업하고 새로운 그 국가를 이끄는 그 역량이 돼 주셔야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선진국으로서 자손 대대 행복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시족이 되지 마시고 절대 창업, 판교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교족이 돼 주십시오.